한동훈 후보자도 그렇고 김호수 검찰총장까지도 어떻게 보면은 전심전력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바로 검수완박을 저지해야겠다. 일단 15일에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 그러니까 형사소송법 그리고 검찰청법 개정안을 내놨어요. 거기에는 이제 무슨 중수청을 만든다든가 그런 얘기는 없고 현재 검찰이 갖고 있는 수사권을 완전히 뺏어버리고 현재 수사하고 있는 것도 다 경찰로 넘겨라. 지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그 기간을 이제 한 3개월 동안 유예를 했는데 그 법 통과되더라도 그 뭐 시행령도 만들어야 하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또 그런 수사를 넘기는 그런 것도 절차가 있는 것이지 그냥 갖다 떠넘겨버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과연 이러한 그 민주당의 뭐랄까 이런 졸속 입법 이게 그대로 지금 통과가 돼서 시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게 가능하겠느냐 이거예요. 지금 같은 시스템에서 중대 범죄들 다 검찰이 좀 수사하고 있는데 그걸 경찰에 넘겨본 경찰이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또 지금 하는 일도 공경 수사권 조정으로 생활 그런 사범들, 민생 사범들은 검찰에서 이제 경찰로 다 넘어갔는데 그것도 처리를 못했고 허덕대고 있는 것이고 다 핑퐁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냥 검찰에 있을 때는 수사가 그래도 좀 진행이 되는데 경찰로 가버리니까 웬만한 사건은 아예 거들떠도 안 봐가지고 부지하세월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특수수사가 필요한 그런 사안들까지 다 넘겨버린다? 경찰한테 3개월 만에? 그게 가능하겠느냐. 그래서 지금 검찰들도 다 손을 놓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다 넘어가는데 이 법안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 수사를 열심히 하겠습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검찰 과잉한 검찰권을 개혁한다. 그건 우리가 이제 뭐 이제 선진국으로 가는 그 과정에서 들여다보고 고쳐야 될 사안인데 지금 이거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한 뒤 그리고 이제 이재명 경기지사 전 대통령 후보와 관련되어 있는 수많은 수사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또 여당하고 관련돼 있잖아요. 그래서 검찰 출신의 정말 그 윤석열 당선인도 엄청난 칼이었잖아요. 검찰에서 무지막지한 칼을 휘두르던 그리고 한동훈 같은 사람도 있고 이런 이제 시스템 속에서 정권이 교체돼서 이 수사가 이제 막 신속하게 진행되고 이 와중에서 또다시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실은 그 뇌물과 관련된 어떤 그 혐의와 수사 속에서 자살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는 이제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하지 않겠다는 아마 결의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이재명 씨가 사실은 당을 다 장악했잖아요. 지난번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씨가 사실상 장악했죠. 당도 사실상 지금은 엄청난 이제 주주로서 활동하고 있으니까 이재명을 보호해야 되겠다는 이제 그 어떤 의지가 당에 확실히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게 청와대가 사실은 가만히 있죠. 이제 김호수 검찰총장이 만나자고 뭐 면담 요청했는데 그거는 뭐 국회에서 일단 국회를 지켜봐야 되겠다고 이제 사실상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청와대도 문재인 대통령도 뒤로 발은 빼고 있지만 저는 조금 관련이 있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당과 당이 일사불란하게 사실은 움직여서 15일 날 우리가 172명이 한꺼번에 다 올린 거 아니에요? 올리고 나면은 이게 이제 다음에 이제 절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법제사법위원회 통과해야 될 거고 본회의 넘어가고 본회의 넘어가면은 그게 이제 또 이제 여러 가지 뭐 절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당청의 어떤 그 교감 없이는 이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어렵단 말이에요. 지금 보면은 5월 3일 날 있는 그 마지막 문재인 정권의 그 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사실 이제 공표를 해서 이제 발표를 시켜버린다는 거죠. 왜냐면 그게 넘어가서 이제 5월 10일이 넘어가 버리면 이제 뭐 그 거부권 행사도 할 수 있고 이러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일사불란하게 그렇게 움직여서 3월까지 3개월간 유예하니까 이제 8월 달부터는 이제 검경 수사권이 완전히 박탈돼 가지고 검찰은 수사를 못하는. 수사는 못하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공소만 하고 공소하고 이제 기소하고 뭐 그런 거죠. 그렇죠. 공소 그렇게, 유지하고. 그렇게 이제 일사불란하게 이제 가는데 이거 관련해서 이제 모든 곳 그러니까 민주당 빼고는 다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이게 근데 워낙 너무 단호하게 지금 사실은 민주당이 하고 있는데, 그나마 그래도 만에 하나 우리 사회가 사실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면, 이 지금까지 지속되어 온 어떤 수사 시스템을 한꺼번에 다 바꾸는 걸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나. 집단지성이 발휘돼서 어떤 형태로든 조금 저지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는 지금 해보는데요.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검수완박이라고 해놨지만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개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관련된 법이 지금 보니까 조항들이 꽤 여러 개 있어요. 보니까 여러 군데 조항을 없애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조항도 이제 만들어 넣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제 대검은 어떤 입장을 밝혔냐면 이게 위헌이다 이렇게 이제 밝혔어요. 그래서 제가 왜 위헌인가 하고 조금 더 들여다봤더니 지금 이렇게 영장 청구권을 검사가 갖고 있거든요. 네네네. 영장을 청구한다는 것은 수사를 전대로 하는 거다. 수사권이 그 내에 있다는 게 이제 대검의 판단이고, 네네네. 민주당은 거기 어디 수사권이라는 말이 있느냐. 네네.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검사가 영장을 발부 청구권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제가 여기 보니까 제가 찾아왔습니다. 예, 헌법 16조. 헌법 16조에 보니까 원래 이제 이 검사가 우리가 영장을 청구하는 권한을 갖게 된 게 자유당 시대 때 경찰이 하도 영장을 청구하고 사람을 잡아놓고 이렇게 해서 그 경찰의 어떤 그 폭주, 권한 남용 또는 그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서 이 조항을 만들었는데, 이 우리 헌법 16조에 보면은 3항에 체포, 구속,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된다. 그래서 검사가 영장을 법원에 신청하도록 검사한테 영장 신청권을 이제 준 거죠. 경찰이 못하게 하고 왜냐하면 이제 경찰은 법률가가 아니잖아요. 검사는 사법고시를 붙든지 로스쿨을 나오든지 해서 판사나 검사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영어로 말하면 로이어가 이제 행정을 하는 거고, 경찰은 그냥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 이제 하는 거니까 약간 차이가 이제 있는 거고, 그다음 헌법 16조에 또 보면요, 그 주거의 자유와 관련된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우리 집안에 갑자기 아무나 뭐 들어오면 안 되는 거죠. 국가라도 들어오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는 검사의 신청에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된다.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때문에 이제 헌법에서 검사가 이제 영장과 관련된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게 이제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전부 경찰이 이제 해버리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그 형사소송법 61조에 보면은 검사의 수사권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196조에 보면은 검사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는 범인, 범죄 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이래서 형사소송법에 이제 검사의 수사권을 두고 있고, 영장 청구는 이제 헌법적 권리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이제 다 없애버린 거죠. 그래서 이 시스템 안에서 우리가 지금 이제 수사된 거는 경찰이 수사를 하더라도 검찰이 주의를 받게 돼 있고, 그 경찰 수사가 이의가 있으면은 문제 제기를 하면은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하고 이렇게 직접 수사도 할 수 있고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그 모든 시스템을 이제 다 바꿔버린 거죠. 아무것도 하루아침에 권한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민주당이 전에 과거에 뭐 공수처법 이런 것들 처리할 때처럼 꼼수 완판, 꼼수가 완전히 판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필리버스터 문제도 있고 또 회기 쪼개기 이런 것들이 지금 예전에 썼던 그 수법을 그대로 이번에 다시 쓴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임시국회가 이제 이달 말 끝나게 돼 있는데, 그 임시국회에서 이제 끝나고 다시 임시국회를 열어서 만약에 필리버스터 같은 걸 한다 그러면, 원래는 보통 임시국회를 한 달 30일 기준으로 이제 하는데 쪼개기를 해가지고 뭐 하루 단위로 임시국회를 막 열어가지고 거기서 필리버스터 해서 뭐 하루 종일 한다 그러면 놔뒀다가 다음에 쪼개기 임시국회 또 열어가지고 지난기에 끝난 그 필리버스터가 된 그 법안은 다음 회기에서는 바로 표결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바로 표결에 들어가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4월 말
그래 쪼개기를 한 하루 이틀 뭐 임시에 열어 가지고 바로 처리해 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네네네. 필리버스터도 이제 강제 종료를 하면은 180석 네, 180석이 있어야 하는데 네. 그러려면 이제 정의당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정의당도 검수완박에 대해서는 지금 반대하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쪼개기 쪽으로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그 이제 또 아까 저 편법의 꼼수에 그다음 지금 이제 그 저 박병석 국회의장 예. 이 지금 이제 회기를 쪼개고 법안을 상정하는데 이제 국회의장이 이걸 해야 되는데 이게 보니까 23일부터 5월 2일까지 미국 캐나다 순방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어떻게 이렇게 겹쳤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여기를 지금 보니까 민주당 소속 김상희 국회 부의장에게 네, 여성 부의장 있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의장의 국회 그 저 지휘권을 넘기고 가라고 또 그러고 있는 모양이에요. 이게 이제 근데 박병석 국회의장이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지난번 언론중재법 때는 뭐 워낙 국내외 여론이 비등하니까 본인이 상정을 안 했죠. 뭐 대통령도 그때는 나서 가지고 좀 신중히 하라 이렇게 입장 표명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지금 박병석 국회의장이 본인 스스로 우회주의자다. 또 협치랄까 여야 합의를 우선적으로 하는 지금까지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특히 이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는 대다수 뭐 국민들이 다 반대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박병석 국회의장으로서도 오명을 다 뒤집어 쓸 이유는 사실은 없지요. 좀 더 합의를 하라, 더 협의를 하라 이렇게 할 수는 있겠는데 더군다나 지금 임기가 다 끝나가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뭐 임기가 많이 남아 있고 문재인 정권이 기세가 등등하다면 뭐 박병석 의장이 그럴 리는 없어요. 과거 여러 선례를 보더라도. 그래서 거기에 좀 기대를 걸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렇게 나가면서는 누구한테 그 사회권을 넘겨주는 게 또 지금까지 관례거든요. 그럴 가능성이 사회권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하나가 있고 또 문재인 대통령의 그런 거부권 문제에 대해서도 언론 보도가 좀 엇갈리더라고요. 뭐 뭔가 청와대도 좀 고심을 하고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메시지들이 이렇게 엇갈리게 나오는 것 같아요. 거부권이라든가 그 사전에 뭔가 입장 표명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다가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지지자들을 퇴임 후에도 자기가 그 지지자들을 감안하고 또 6.1 지방선거를 생각한다면 그 거부권을 행사해 버리면 완전히 민주당은 가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고심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언론 보도도 좀 엇갈리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또 당을 장악하고 있는 이재명 지금 상임 고문이죠. 전 후보도 이런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이 입장 표명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문재인,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짓을 벌이고 있다고 하면 본인으로서는 그게 아니다. 나는 뭐 그런 거 관계 없으니까 절대 국민의 여론에 벗어나서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든가 아니면 이러려니까 당당하니 자기 입장을 표명을 하든가 그거야 않고 이렇게 좀 비겁하게 면피를 하고 하려고 한다. 그런 비난까지도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특징이 어려울 때 말 안 하는 게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도도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뭔가 조금 약간 그 부정적인 입장을 필요할 것 같은 느낌도 있고 또 다른 편에서는 이걸 국회 문제이기 때문에 또 국회에 맡겨둔다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5월 9일 날 이제 청와대를 나와서 5월 10일부터 청와대를 그냥 5월 10일 0시부터니까 그냥 5월 9일 자정에 그냥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그냥 바로 청와대 개방해버린다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아마 시내 호텔에 가서 어디 가서 하룻밤 자고 그러겠죠. 다음날 이제 저 취임식에 이제 참여하고 그리고 이제 양상으로 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울에 자기의 이제 집이 있어서 그 전날 자기 집으로 자기의 그 사택으로 물러간 사람들 말고는 호텔에 먹는 최초의 이제 그 대통령이 될 것 같다고 그럽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근데 문재인 대통령 자체가 사실은 이제 내려가면서 그 여기에서 이제 마무리를 짓고 가야 되는데
제 느낌으로는 그냥 또 그냥 침묵하고 그럴 가능성이 높죠. 국회에다 맡겨놓고 가지 네. 않을까 지금 약간 저는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듭니다. 드는데 사실은 이제 나라를 우리가 5년 동안 사실은 이렇게 리드하면서 많은 걸 또 누렸잖아요. 예. 그죠? 엄청난 국민들의 사랑과 또 뭐 국빈 방문도 많이 했고 또 수많은 사람들한테 또 자리를 주기도 했고 또 뭐 권력을 휘둘렀잖아요. 국민들이 또 많은 고통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 예, 뭐 경제적으로도 받고 뭐 여러 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마지막 물러나면서 국민들한테 여러 면에 사죄하는 측면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책임을 회피하는 식의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온당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평가는 지지율은 높은데 평가는 박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우리가 탈원전 하면서 세계 최고의 원자력 산업을 다 그냥 뭐 후퇴시켰죠. 그 다음에는 편가르기 정치하면서 민주주의 후퇴시켰죠. 뭐 그 다음에는 종북 정책을 펼쳤는데 뭐 ICBM에 뭐 핵에 500조 직접 부채를 그냥 다 써버렸는데 성과는 지금 없고. 그리고 이제 이게 뭐 약간 그냥 조금 소프트한 재미거리인데 이제 부산에 제가 이제 그 연합뉴스 그만두고 여러 번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하고 같이 활동했던 우리 선배 기자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뭐 차도 마시고 이제 이러는데 문 대통령 특징이 좀 이렇게 베풀고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이제 변호사니까 법원 기자실에 자주 출입했는데 늘 와서 기자실 커피 타 먹으면서 뭐 이렇게 박하삼 변사 들고 당시 이제 없고 법무법인 부산 변호사니까요. 예, 대표 예, 변호사. 예. 그리고 사실은 이제 부산저축은행 그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비서실장으로 있을 때 부산저축은행 그 사건이 터졌어요. 그때 이제 문 대통령이 뭐 부산저축은행 관련된 금융감독원 관계자한테 전화한 일도 있고, 근데 그 뒤에 이제 그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59억짜리 사건을 법무법인 부산이 수임을 했어요. 수임을 했는데. 큰 건을. 예. 근데 이제 그 수임을 했는데, 이제 아까 이제 수임도 큰 거 하고 이러면 또 기자들한테 좀 뭐 이렇게 박하사라도 좀 사주고 이랬는데 그런 거 하나도 안 하고, 요번에 양산에 그 지금 사저가 있잖아요. 두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매곡동 사저하고 세로산가하고 두 개가 있는데. 경살인가요? 네. 근데 매곡동 사저는 지금 9억 정도에 사가지고 뭐 17억 뭐 남겼다는 엄청나게 거죠. 남기고 팔았는데 아직 등기 이전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누가 사줬냐, 좀 비싸게 사준 거 아니냐, 지금 이제 이런 의심도 있는데, 뭐 그런 것도 이제 말 안 하고, 사실은 그 투명하게 해명을 해야 되는데, 전혀 투명하게 안 하고 지금 이제 그냥 물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라도 사실은 이런 우리 사법 체계를 한꺼번에 바꾸는 거에 대해서는 전에 이 유사한 우리가 주제로 이제 여기 이제 우리 시사상담 할 때도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우리 박사님도 얘기하고 저도 똑같이 그렇게 했는데 그 방향으로 가도록 좀 마지막에라도 리더십을 좀 발휘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국가 지도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특히 지금 검찰 인력만 하더라도 지금도 사실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서 상당 부분의 그런 수사들이 검찰에서 경찰로 넘어가면서 검찰의 일이 확 줄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검사장이 그랬대요. 이렇게 줄어가지고 봉급 타먹기가 좀 민망하고 미안할 때가 있다 그러는데 검사만 하더라도 한 2,100명이더라고요. 대략 2,100명. 그리고 검찰청 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 수사관들. 그런 사람들에서 지금 한 1만여 명이 있는데 실제로 그런 수사 기능을 뺏어버리면은 검찰 공무원들, 검찰 수사관들 이런 사람들이 수사 안 하면 이제 할 게 없잖아요. 과연 이런 문제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지금 전혀 나온 게 없어요. 직원만 해도 8,482명이네요. 뭐 수사관, 뭐 일반 그 직원까지 합해서 1만여 명이나 되는 그런 인력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지. 공무원은 한 번 되면은 자를 수도 없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뭐 검찰에서는
지검장에서 뭐 고검장 그리고 검찰총장까지 직을 내놓고 저지하겠다고 이렇게 나서고 김호수도 국회도 지금 연일 드나들면서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19일에는 전국 검사 회의가 예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될 경우 검사회에서는 이제 이 지검장이나 고검장들과는 다른 좀 더 과격한 어떤 행동 그런 지침이랄까 그런 것을 채택할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뭐 전원 사퇴를 한다든가 뭐 이런 가능성도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내부에서는. 그래서 뭐 인력 문제도 있지만 검사들 입장에서는 이게 완전히 허수아비 검사가 되는 것이고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되는 건데 그걸 좌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른바 검난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크지 않습니까? 아마 그 행동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검사장급에서도 지금 계속 목소리들이 나오고. 뭐 김욱은 대구지검장, 뭐 대전지검장, 검사장들이 지금 아주 뭐 대놓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좀 야당이 저렇게 밀어붙이니까 뭐 어떨 방법은 없습니다만은 거기다가 어떻게 보면은 한동훈 법무장관 지명이 거기에 더 빌미랄까 기름을 좀 끼얹은 그런 측면도 있기는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 윤석열 당선인의 어떤 입장은 정확히 나온 것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언론에서 한동훈 지명 자체가 거기에 대한 대응이다, 정면 돌파 의지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별로 뭐 아쉬울 것도 없는 거 아닙니까? 뭐 그 수사권이 경찰로 가든 법무장관 밑으로 가든 뭐 독립청으로 가든 지금 공수처처럼 결국은 대통령 산하에 있는 거 아닙니까? 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렇게 하지만 뭐 몇 분 그 전직 그 검사장들 이런 분들 언론하고 지금 해서 하는 게 뭐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가지고 있는 그 과도한 그 이제 수사권, 기소권, 뭐 공소유지권, 이 검찰이 가진 과도한 권력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게 있을 수가 있다. 지금까지 그 대한민국의 검찰이 보여준 어떤 특징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그냥 아부하고 그러다 권력이 힘이 빠지면은 그냥 사냥개 같이 달려들어서 지나치게 수사를 해서 사실은 초토화하고 그 어떻게 보면 뭐 막 피바다를 만드는 이제 그런 점이 있다. 그래서 만약에 바로잡는다면은 그것을 차근차근 바로잡는 시스템으로 가야지.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한꺼번에 다 없애버리면 이제 안 된다고 주장을 하면서 원래 검찰의 권한이 세진 거는 경찰이 사실은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고쳐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경찰을 예를 들어서 중대범죄수사청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면 경찰은 사실은 승진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사실은 그 행정부가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오히려 이제 더 이제 그 말을 잘 들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검사들은 사실 옷 벗고 나가면 뭐 옷 벗고 많이 나가잖아요. 나가면 변호사에서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사실은 뭐 강직하게 하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다 이제 행정공무원 쪽으로 이게 다 넘어간다든지 하면 반대로 사실은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윤 대통령 당선인은 아직 뭐 본인 입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가타부타 입장 표명을 안 하고 있죠. 또 했을 경우 그게 올 수 있는 파장이 워낙 크기도 하고. 워낙 크니까 그런 측면은 있는데 그래도 지금 여러 시스템이라든가 또 윤 당선인의 그런 검찰에 대한 어떤 조직에 대한 그런 애정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수사권 뺏는 데 대해서는 심기가 이렇게 평온할 리는 전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워낙 뭐 민주당이 저렇게 강하게 밀어붙이니까 어떻게 할 방법은 없지만 윤석열 당선인으로서는 뭔가 야당과의 좀 물밑 대화를 좀 할 필요도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서로 접점을 찾을 방법은 없나. 뭐 그런 의견들도 일각에서는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참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가 윤석열 초기
이 정부의 순환과도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뭐 지금 뚜렷한 얼구 전략이랄까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요. 네. 네.